여러분들이 이제 그 반도체 지난 강의 시간에는 퓨리오사의 백준호 대표가 와서 반도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했잖아요. 오늘은 이 반도체의 그 반도체를 만드는데 재료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실리콘으로 이제 이걸 만드는데 요즘 유리기판이라는 거 들어보신 분? 반도체에 유리기판이 들어간다. 뉴스에서 봤어요. 맞아요. 이제 이 반도체가 점점 발달하면서 지난번에 퓨리오사 AI의 백준호 대표가 그 반도체가 뜨거워지고 막 그래서 이 열을 식혀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리는 반도체다 아니면 도체다? 부도체입니다. 유리는 전기가 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유리를 쓰면 이 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일단. 그 대신 유리는 잘 깨지기 때문에 또 이것이 떨어뜨리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그것에 대한 또 단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그 유리를 좀 더 강화해서 깨지지 않으면서 반도체를 만들면 그러면 이게 또 새로운 개념의 반도체로 혁신 기술이 되는 거고, 요거를 시작한 대한민국의 회사가 두 군데가 있어요. 삼성하고 SK. 근데 삼성은 삼성전기가 만들고 SK는 SKC가 이거를 만들어요. 그런데 시작은 SKC가 먼저 했는데 요즘 대중들한테 더 많이 알려진 거는 삼성전기의 유리기판이 훨씬 많이 알려졌어요. 그 이유는 뭐냐? 오늘 여러분한테 강의하실 이 박철민 상무가 잘 사람들한테 마케팅을 하고 열심히 나와서 알리고 한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철민 상무가 그 유튜브 박영선의 테크토크에 나온 그 다음 주부터 막 삼성전기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MLCC라고 그래가지고 반도체에 예를 들어서 이런 기판이 있으면 얘가 전기가 필요할 때가 있고 얘가 전기가 필요할 때가 있고 각자 그 용도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MLCC가 반도체가 필요한 전기를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탁 전기를 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콘덴서. 그거가 삼성전기가 최근에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든 회사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지금 막 잘 나가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오늘 그분을 여러분한테 모셨는데 이 박철민 상무는 생각의 창 회원이시고 그리고 MIT를 나오셨고 MIT 나온 다음에 휴렛패커드에서 근무하고 인텔에서 근무하다가 삼성전자에 스카웃돼서 오셔서 지금은 삼성전기에서 바로 그 여러분들한테 오늘 보여줄 유리기판과 그다음에 MLCC 이러한 것들을 주로 해외 마케팅을 담당하셔요. 그전에는 직접 설계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박철미 상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AI 삼국지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뭐 게임 오브 드론스 그 뭐죠? 그 HBO였나요? HBO에서 한참 했던 그 드라마 알고 있죠? 이제 HBO 쇼인데 사실은 이제 뭐냐면 이렇게 왕국들이 이렇게 있고, 그죠? 왕국들이 서로 자신들의 이제 자신들 종족이나 아니면 왕국을 위해서 서로 이제 다투기도 하고 협력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지금 요즘에 저희가 AI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희가 그 미국. 그다음에 뭐 메모리를 잘한다 그러는 한국. 그죠? 그다음에 파운드리가 강한 타이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서로 경쟁하지는 않고, 그죠? 각각 갖고 있는 장점들이 달라요. 경쟁하진 않고 세 나라가 잘 뭉쳐가지고 굉장히 좋은 AI 하드웨어 솔루션을 만들게 되거든요. 뭐 이제 여기에 대표적인 회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엔비디아가 있고요. 엔비디아 요즘 주가 엄청 올랐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엔비디아 고객이 저를 방문해서 이제 미팅을 하다가 부산에서 막 올라왔는데 요즘 엔비디아는 정말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어요. 그리고 다들 우러러보는 그런 회사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그 미국이 잘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AI가 어떻게 우리의 생활에 접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드웨어나 소프트, 컴퓨터 아니면은 이제 저희가 잘 쓰는 앱,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을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것도, 여러분들 전공이 아까 제가 언뜻 들어오는 거 보니까 이렇게 비즈니스 전공이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이제 교양이니까 시장이란 말은 좀 익숙하시겠죠. 저희가 이제 살고 있는 게 시장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친구들이, 미국이라는 회사, 그 다음에 미국에 속해 있는 회사, 미국이라는 나라, 그 다음에 속해 있는 회사가 이 저희 AI의 전체적인 얼개와, 그 다음에, 앞으로 달려가는 방향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뒤로, 요즘은 이제 삼성 하이닉스, 아까 삼성 전기 얘기하셨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주가 장난 아니죠. 그죠? 하이닉스 주가 아까 100만 원 넘었던데. 그죠? 거기다 하이닉스 뭐 미국에 상장한다고 막 아까 제가 부산에서 올라오는 기차에서 봤더니 이렇게 막 이렇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확실한 저희는 메모리의 강점을 갖고 있죠. 메모리 강점 갖고 있고. 여러분들 그거 뭐 신문에 늘 보고 뭐 삼성전자 메모리 뭐 이렇게 왕의 기환이다 뭐 얘기하고, 그죠? 그다음에 하이닉스 한동안 너무 잘했죠. 그죠? 너무 잘하고. 그다음에 삼성 파운드리가 좀 이렇게 좀 삼성 파운드리라고 이렇게 그 반도체 칩을 만드는 서비스를 하는 그런 사업군이 있는데 좀 약하죠. 근데 타이완이 워낙 잘해요. TSMC 이런 친구도 워낙 잘하죠. 그래서 각각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영역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그 영역들을 저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미국이라는 나라와 그 나라에 속한 회사들이 만들어내는 얼개에 따라서 저희가 서로 도와가면서 지금 AI 시대를 끌어가고 있는 거이죠. 그래서 삼국지를 크게 보면 이제 협동을 하는 삼국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쟁을 하는 삼국지, 정말 게임 오브 드론은 이렇게 서로 협력만 하는 게 아니고 경쟁도 하잖아요. 경쟁도 하는데 지금은 요즘에 이제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죠? 근데 뭐 솔직히 말하면 이란이 잽이 되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AI도 사실 그래요. 중국이 이제 미국하고 경쟁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중국이 워낙 잘하긴 하지, 시장도 워낙 크고 잘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국의 그 경쟁상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협력군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시장이 있고, 다른 그 비전이 있는 그런 중국이나 아니면 유럽 같은 그 다른 그 경쟁하는 구도가 올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야 기술도 더 많이 발전하고 시장도 발전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커져야 저희가 누리는 혜택도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이 삼국지를 한번 제 나름대로는 그려봤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얼개를 해가지고 대결 구도로 만들고 나면 결국은 제가 게임을 만들겠죠. 그 다음에 하나 끝나지 않는 건 있어요. 여기 그 네버엔딩 트릴로지라고, 트릴로지가 이제 3부작인 거죠. 3부작. 보통 3부작으로 번역을 하는데, 요즘에 이제, 예전엔 3부작이었는데 요즘에는 막 6부작, 7부작만 나오고 그러죠. 이제 보면은, 그 AI의 모델들도 예전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알파고, 바둑 두는 놈, 그죠? 알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챗GPT 나왔는데, 금방 제미나이한테 역전당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죠? 그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협력하고 협력군 안에서도 각각의 자기들 영주가 나타나면서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세상을 많이 발전시키고 있는, 저희가 쓰는 AI들을 많이 발전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제 나름대로는 흥미진진하고, 또, 아까도 장관님께 소개시켰지만,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제 고객들이거든요. 저는 이제 고객들이 많이 빨리 발전을 시켜야 저도 이제 물건을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에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제가 요거 사실은 제 화두로 적어놓은 거거든요. 요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첫 장과 마지막 장이 똑같을 거라고 말씀드렸던 그 첫 장이에요. 첫 장. 근데, AI가 대체 뭐지? 라는 그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질문할 수가 있는데, 가장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사람이 AI한테, 사람이 하는 일을 AI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 있을 수 있겠죠. 정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치, 뭐, AI도 자기가 잘하는 게 있으니까 제가 하는 일을 뺏어갈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비교를 해봐야죠. 얘는 이걸 잘하고 난 이걸 잘하는데 정말 얘가 내가 잘하는 걸 뺏어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굉장히 이 두 가지 저는 계속 제 나름대로 열심히 생각을 하는 주제거든요. 주제인데, 하나, 이제 요 밑에 제가 거기에 대한 저만의, 간단한 아이템을 2개를 적어 봤는데, 여기, 수학, 철학, AI, 이렇게 적어 놨거든요, 제가. 수학은 철학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배웠어요. 왜 그러냐면은, 철학은 기본적으로 제가 사람이 미래에 대한 호기심이 저한테 철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래에 대한 호기심.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그거를 탐구하는 게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하고 나면 수학이 철학이에요. 수학이. 여러분들 수학 이제 그거 보시면 이렇게 이런 거 가장 많이 쓰는 수학 문제가 그거죠. 여기 A가 있고 도시 A가 있어요. 도시 B까지 A가 있어요. 그 다음 도시 C가 있죠. 근데 여기가 15km 떨어져 있고요. 여기가 30km가 떨어져 있어요. 그죠? 그럼 질문이 뭘 것 같으세요? 질문이, 자, 박철민이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10분이야. 10분이야. 그죠? 근데 그러면 박철민이 똑같은 속도로 달려가면 B에서 C까지 가는 속도는 시간 얼마나 더 걸릴까? 굉장히 간단한 수학 문제예요. 그죠? 굉장히 간단. 근데 이거가 철학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했던 과거를 보고 미래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얼마큼 시간이 걸리는지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수학이 철학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보고 나면 여러분들 미적분 다 그렇게 생겼어요. 실제로는. 그리고 과학도 그렇습니다. 과학도 실제로는 내가 여러분들 DNA 요거 바꾸면 이게 RNA 요거 바꾸면 코비드 백신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걸 항상 탐구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인간이 갖고 있는 굉장히 기본적인 본성, 호기심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탐구하는 게 저는 철학의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제 수학이 그래요. 수학. 단순 산수 수학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AI는 수학일까요? 아니면 사람을 치환할 수 있는 대체 사람일까요? AI가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호기심이 있을까요? 저희가 AI한테 호기심을 부여할 수 있을까요? 호기심이란 사람의 본성을? 아니면 그거는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습니다. 그건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는데 그거를 주는 거는 이제 그거는 저희의 정책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AI에다가 너는 호기심을 가져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발산을 해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호기심. 제가 이거 C3N5라고 제가 지금 나름대로 적어놨어요. 그죠? 호기심. 호기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기심이 있으면 저희가 굉장히 창의적이 돼요. 작가님, 그렇잖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 노트하고, 그죠? 그 노트한 걸 가지고 제 자신만의 생각을 담아서 작품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죠? 그게 작품이 됐든지 아니면 내가 오늘 저녁에 먹을 음식을 정하는, 아니면 내가 음식을 만든다든지 다 창의력을 갖게 돼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많이 모이면 저희가 누리는 삶이 됩니다. 컬처. 그죠? 저희가 누리는 삶이 되거든요. 근데 AI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AI에게 이런 능력을 부여하느냐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아직까지는 사람이 해요. 그죠? 부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정말 사람만이 하는 최초의 시도가 나옵니다. 오리지널리티. 그죠? 최초 시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제가 이제 AI가
AI가 잘하는 것이 있어요. 잘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챗GPT나 제미나이한테 나 오늘 나 이건 어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럼 AI가 답을 딱 줘요. 그죠? 얘들 제미나이나 챗GPT 답을 딱 줘요. 나 이거가 좋은데 오늘 이거 하는 게 어때? 아니면 예를 들면은 1943년에 벌어졌던 어떤 거는 왜 그게 현상이 뭐고 어떤 일이었을까? 2차 대전 때 벌어졌던 일은 뭐였을까? 라고 물어보면 AI가 답을 하죠. 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요게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는 90년대 중반입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어떻게 공부를 처음 하기 시작하냐면 서치를 했어요. 서치. 인터넷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은 내가 서치해야겠다. 나에게 정보를 줘. 그리고 서치를 툭 해주면, 서치를 넣으면 인터넷이 그 서치에 대한 결과를 주죠. 그래서 저희가 정보에 그 연결이 되고 그 정보를 가지고 오는데 저희에게 그 인터넷은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을 가지 않더라도 신문을 굳이 찾아보지 않더라도 그냥 서치하면 바로 나왔죠. 인터넷이 저희의 삶을 바꿨던 것들은 커넥티비티와 그 다음에 가공되지 않은 정보를 바로 보여줬죠. 그래서 그게 인터넷이 했던 일이에요. 30년쯤 지나서 AI가 튀어나왔어요. AI는 뭘 하냐면 제가 AI한테 딱 물어보면 정보를 가공되지 않은 정보를 저희한테 연결해 주는 게 아니고 지가 알아서 가공을 했어요, 나한테. 그죠? 제가 있었어요. AI는 인포메이션을 서제스트 해주고, 그죠? 근데 그 서제스션이 지가 이미 학습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에게 추천을 해줘요. 이거는 그냥 보여주는 거고, 얘는 AI가 추천을 해줘요, 저희한테. 그죠? 근데 여기서 제가 요 두 가지, what is AI good at? 하고, 요거 두 개를 제가 제 나름대로 연결해보면 AI는 굉장히 단답형이에요. 단답형.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해서 답을 주지만 그 단답형의 답을 줘요. 이걸 해. 그쵸? 자기 나름대로 추천이지만 단답형의 답을 주거든요. 근데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다녀봐도 그렇고, 이제 20년 살았고, 저같이 좀 더 오래 살면 세상에 단답형은 없어요. 단답형은 없고, 그리고 상황에 맞는 정답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AI는 저희에게 정답을 주려고 하지, 자기 판단에 따라서 제가 삶을 살아가는데 여기까지는 아직 안 주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저희의 정책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AI가 사람을 리플레이스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벌어질 일 같지 않고, 그나마 그것마저도 사람이 AI에게 지위를 부여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계속 쓰시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요거 하나 했는데, 지난번에 강의할 때 잠깐 제가 얘기했던 게 있어요. 그리고 AI가 정말 사람을 리플레이스 하려면 AI가 저만큼은 좋아지잖아요. 저만큼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가장 간단하게 이제 엔비디아의 가장 앞선 루빈 베라가 하는 행동하고 제가 하는 거하고를 비교를 해볼게요. 제 머리는 하루 왼종일 쓰는 총 열량이 200칼로리 정도 돼요. 여러분들 머리는 다 그래요. 200칼로리. 근데 그 200칼로리 갖고 별거 다 하죠. 공부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거 하나 움직이는 거 다 뇌 동작이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강의도 하고. 200칼로리. 하루 왼종일. 근데 AI는 1시간에 2000칼로리 정도 써요. 가장 발달된 AI 머신들이 1시간에 2000칼로리 정도 써요. 2000칼로리. 요거만 봐도 단순 비교만 해도 25배가 사람 머리가 효율적이에요. 요거만 당장 봐도. 예,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 제가 이제 해놨는데, 잠깐 볼게요.
그럼 이런 거 25개 모아놓으면 나만큼 똑똑해질까라는 질문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요거 하나당 아까 말씀드렸던 그 2000 칼로리짜리가 적어도 72개 아니 288개가 들었어요. 이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겁나 많죠. 데이터 센터를 통으로 갖다 줘도 이거가 데이터 센터에 겁나게 많이 깔렸거든요. 그래도 얘가 나보다 똑똑할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랬으면 얘가 나만큼 똑똑했으면 지금 나와 있는 AI 모델이 저를 이미 리플레이스 했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당분간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대신에 저희는 이 AI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장 큰 AI 수혜자 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고 그 이용을 잘 해야겠죠. 제 생각에는 AI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스마트 해져도 사람하고 다른 쪽으로 차별화되고 특별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저만의 논리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봐왔으면 기본적으로 AI는 아까 여기 썼지만 예전의 데이터를 가지고 추천해주는 놈이고 아직까지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데 AI는 이게 없어요. 이게 일단 없어. 우리가 부여도 하지 않았고 지금 아직까지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여러분들 뭐 AI로 노래도 만들고 뭐 비디오도 만들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다 보면 다 그 저작권 위반이죠. 사실은 그죠? 전부 예외 없이 싹 저작권 위반이에요. 그거 누가 걸겠다고 안 먹으면 바로 걸려요. 싹 저작권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창의력을 저희가 보상하는 게 저작권인 거잖아요. 싹 저작권 위반이에요. 새로운 거 아직 안 나왔어요.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아니고 그런 것들을 엮어서 저희가 다른 우리의 그 혜택으로 사용하는 툴이 되지 않을까. 뭐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얘가 이 짓을 하는 거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저의 방식은 여러분들 열심히 놀고 대화하고 즐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제안을 만들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AI가 절대로 따라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AI는 기본적으로 학습을 해야 따라올 수 있고 사람이 만드는 데이터 학습에 따라올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저는 그걸 추천드리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제가 만드는 사족의 사설이고 시작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으니까 질문 있을까요? 질문 없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재미는 없을 텐데 그래도 이제 여기 펼쳐놓은 것들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면서 요거는 그냥 저의 다른 어떤 화두인데 요거보다는 AI 시대에 반도체는 어떻게 진화할까라고 하는 게 더 맞았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진화할까가 아니고 이제 저도 갖고 있는 그 영역과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반도체를 갖다 파는 거기 때문에 반도체는 어떻게 진화할까라고 다음번에 강의 기회를 주시면 장관님 제가 타이틀을 바꾸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AI를 저희가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연구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AI 모델을 만들어요. 근데 심지어는 그런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혼자 만든 그 C3NO를 부여하는 방식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많이 쓰는 AI, 뭐 챗GPT, 제미나이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예전에 만들어놨던 데이터들을 수많이 깔려있는 데이터들을 학습해서 그것들을 사람들이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 라고 납득할 만큼의 가공을 해놓은 게 지금 현재 AI 모델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럼 이제 저희가 얼만큼 데이터를 많이 만들고 있는지를 AI는 데이터를 보고 자기 자신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데이터가 얼만큼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뭐 이게 여러분들한테 단위를 설명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하여튼 겁나게 많이 만들고 있다.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수학 배웠으니까, 아까 제가 수학 얘기했지만 적분하잖아요, 적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적분을 해도 요만큼 적분한 것보다 양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만들어낸 데이터의 양이 그 전에 200만 년 동안 사람이 만들었던 데이터 양보다 많다. 근데 그거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 매 2년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커브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엔비디아가 엄청 팔고 있는 거죠, 자기네 걸.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학습하면 된다. 그럼 그 데이터를 이제 그 학습하는 그 컴퓨터들이 있잖아요. 컴퓨터들이 있거든요. 그 컴퓨터, 예전엔 슈퍼컴퓨터를 했어요. 요즘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나왔는데, 엔비디아 방식의 다 새로운 시스템이 나왔는데, 제가 잠깐 갖고 왔어요. 요런 것들이 새로 나오는 엔비디아에서 제품들 사용되는 그 반도체 그 기본 설계 얼개입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현재 요거를 이제 여기 보시면, 잘 보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있거든요. 요만큼 잘라가지고 쓰는 거고요. 한번 가져가서 보세요. 가져가서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저거는 지금 팔리는 거고, 요거는 내년에 팔릴 놈. 훨씬 커졌죠. 저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요것도 만져보세요. 예. 한 장이 얼마씩인지. 아, 가격이요? 이 가격이, 이제 지금 제가 방금 보내드린 것들은 가격이 저거 하나에 한 1,000만 원 좀 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엔비디아가 다 이제 자기네 뭐 이렇게 HBM이랑 자기네 SoC 얹어가지고 팔면 이제 그게 한 1억 좀 넘겠죠? 예, 하나당 해서. 예, 그래서 보시면 이제 방금 보여드린 거는 이렇게 기판만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칩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제품들도 있어요. 갖고 온 것들 중에. 보시죠.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예전에 여러분들 무얼슬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무얼슬로 들어보신 분들 있을지도 모르는데, 무얼슬로가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게 기술의 발전 속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 무얼슬로는 기술하는 사람이 만든 그 로가 아니고, 골든 무어라고 그 인텔의 CEO였어요. 장사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법칙이에요. 뭐냐면, 그쵸. 말하면 그렇게 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무얼슬로를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2년마다 그 반도체의 집적도가 2배가 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무얼슬로의 그 뒤를 잘 이제 그 경영학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내가 2년에 한 번씩 새 제품을 낼 건데, 2년에 한 번씩 새 제품 내는 게 2년 전에 만든 것보다 성능이 2배야. 나는 그런 제품 만들 자신이 있어. 나의 경쟁자들 따라올 거면 따라와 보든지, 아니면 나한테 엄두도 내지 마.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오늘 사는 컴퓨터보다 2년 뒤에 사면요, 같은 성능이면 반값이어야 되고요, 아니면 같은 값이면 성능이 2배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얼슬로예요. 무얼슬로. 근데 이게 무얼슬로의 커브예요. 무얼슬로의 커브. 인텔이 세상에 지배를 했던 그 당시의 커브가 이거예요. 요 하얀 거. 근데 2016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커브가 바뀌었어요. 그쵸? 이 커브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젠센 황이 만들었어요. 엔비디아가. 어느 날 갑자기 엔비디아가 제가 방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던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이제 그 전 세계를 지배해왔던 인텔을 깨고 자기네가 GPU를 만들면서 새로운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게 엔비디아가 한 짓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 시점이 정확하게 삼성전자가 첫 번째 HBM을 상용할 시점입니다, 이따가.
요 지점이. 자랑스러워 하셔도 돼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 컴퓨팅을 바꿨다. 자랑스러워 하셔도 돼요. 정말로. 삼성전자가 HBM1은 여러분들 뭐 HBM2, 3, 4 나오잖아요. HBM1은 상용화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삼성전자도. HBM2가 처음 상용화 됐는데, 가서 찾아보세요. HBM 상용화가 처음이 2016년, 17년이에요. 이게 엔비디아가 만들어낸 커브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서로의 상승작용이 일어난 거죠. 내가 더 좋은 컴퓨터를 더 빨리 만들 수 있어. 그랬더니 AI는 거기에 맞춰서 더 빨리 발전하는 거죠. AI가 더 빨리 발전했더니 데이터가 많이 만들어져. 그죠? 그래서 그 세 개가 이렇게 제가 어려운 말씀 안 된다는데 피드 포워드, 여러분 피드백 얘기 많이 듣는데 피드 포워드 하는 거예요. 서로 내가 더 많이 만들 수 있어. 내가 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더 좋아지지. 계속해서 세 개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확 발전한 게 지금 여러분이 현재 보고 있는 그거의 결과가 2016년 나와서 한 5, 6년 이제 학습을 했더니 챗 GPT가 2023년에 나온 거죠. 예. 22년. 예. 22년, 23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 되게 굉장히 재미있고 중요한 커브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과 기술의 병목성이 딱 극명하게 드러나는,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들 뭐죠? 컴퓨터 열어오면 거기에 이제 CPU 하나 있고 메모리 대충 꽂혀 있고,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속도로 그렇게 발전했던 게 이거예요. 이거. 근데 여러분들이 이만한 그 머더보드에 컴퓨터를 잔뜩 꽂혀 있잖아요.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보고 관심 없는 분들은 그냥 대충 그림으로 봤을 텐데, 그거에 비해서 제가 요 손에 들고 있는 요게 지금 그 HBM 12개 들어가는 그런 제품인데, HBM 12개에 SoC가 4개, 그러니까 그 반도체 4개, 뭐라 그러죠? 반도체로 합시다. GPU가 4개 들어가는 그런 놈인데, 얘가 여러분들이 그 시장 나가서 사는 머더보드보다 가격은 한 10배? 10배 좀 넘게 비싸요. 10배 넘게 비싸는데 성능은 한 100배.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장난 아니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면 겁나게 작은데 성능은 100배고 가격이 10배밖에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컴퓨터를 정말 훌륭한 성능의 컴퓨터를 만들고 싶으면 다 이거 쓰지. 옛날에 인텔이 만들었던 거 안 쓰거든요. 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못 보던 거를 본 거예요. 이제 골드러시가 벌어진 거죠. 정말 붐 하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이 골드러시에서 골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있어야 내가 그거를, 아까 AI가 뭐 한다 그랬죠? 학습을 해서 저에게 추천해 주잖아요. 그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골드입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AI고요. 그래서 제가 장관님한테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만 보고 말씀을 드리면, 이래서 챗 GPT보다 제미나이가 빨리 역전할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들 수 있게 만드는 게, 전 세계에서 인터넷에 가장 큰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어디겠어요? 구글. 데이터가 내 거야. 그쵸? 그것도 심지어는 예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나의 인포메이션을 빨리 구글을 통해서 보냈기 때문에 그 데이터도 저작권 없이 그냥 공짜 다 줬어. 그러니까 구글은 전 세계 데이터 다 내 거예요. 학습만 하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챗 GPT보다는 제미나이가 확실히 빨리 올라온 거고, 심지어 더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요즘에. 그죠? 예. 그래서 데이터가 골드고, 데이터 많이 가진 놈이 돈 많이 벌게 돼 있어요. 그럼 봅시다. 이제 제가 좀 이따가도 잠깐 다른, 제가 시간이, 여러분들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시간이 없잖아요. 이제 지겹잖아요. 제가 여러분 조금 이따가 또 말을 드릴 건데, 제가 좀 약간 그림을 좀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데이터와 그 다음에 그거를 학습할 수 있는 로직, 그죠? 그 GPU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잘 보시면 데이터와 로직이 바로 옆에 있어야 돼요. 걔들이 굉장히 가까이 있어야 돼요. 가까이. 데이터를 빨리 학습하는 게 나한테는 득이 되고, 그렇죠? 그럼 빨리 학습하려면은 제가 갖고 싶은 데이터가 제가 이천동 삽니다. 이천동에 있는 게 좋겠어요? 근데 제 지금 주머니에 있는 게 좋겠습니까? 주머니가 훨씬 좋겠죠. 그래서 메모리를 어떻게든지 로직에 많이 갖다 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 붙여놔야 돼.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멀리 있는 것보다 옆에 있는 게 좋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게 제 주머니가 작아서 집어넣을 때마다 손이 낀다. 그럼 여기 있는 사탕을 빨리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을까요? 못 먹죠. 그래서 주머니가 커야 돼. 그죠? 그래서 HBM이 뭐의 약자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High Bandwidth Memory예요. 내가 한 번 갈 때 많이 집어올 수 있도록 밴드위스가 큰 게 HBM이에요. 옆에, 그러니까 보시죠. 보면 아까 제가 예를 든 게 머더보드는 CPU가 여기 있고 메모리 여기 꽂혀 있어요. 그죠? 멀어. 이천동에 있는 거예요. 근데 HBM은 이제 엔비디아의 GPU는 여기 GPU가 있고 메모리가 바로 옆에 붙었어요. 이렇게. 그죠? 바로 옆에 갖다 놨어요. 바로 옆에 갖다 놨고 그 다음에 심지어 그 메모리가 주머니도 커. 밴드위스가 엄청 크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잘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는 메모리 옆에 있어야겠어. 메모리 옆에 있는 아키텍처 써야겠어. 그 다음에 그 메모리가 굉장히 주머니가 컸으면 좋겠어. 그죠? 그래서 이런 데 올라가는 메모리는 HBM이 올라가는 거예요. 밴드위스가 큰 거.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사람의 뇌를 이미지로 갖고 왔잖아요. 이걸 갖고 온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저희의 뇌는 뉴런 안에 뉴런이 이제 학습도 하고요. 그 뉴런이 학습한 결과를 바로 거기다 저장도 해요. 그래서 얘는 메모리와 로직이 떨어져 있는 놈이 아니에요. 같이 붙어 있어, 항상 얘는. 그래서 얘는 항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25배는 효율이 좋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사람이라서 그래, 사람이라서. 사람이 만들어낸 반도체가 아니고 사람이라 조물주가 만들어낸,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진화를 통해서 저희가 가장 효율적인 AI 머신이 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시든지 이제 지금 AI의 머신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어디 가시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 필요해라고 말씀하시고 옆에 갖다 놓으셔야 돼요. 이게 AI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 다음에 한 번 갈 때, 한 번 내가 거기다가 내가 필요한 걸 가지러 갈 때, 한 번에 많이 갖고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뭐냐면, HBM이 없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 있는데, HBM이 없는 것 때문에 다른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HBM이 없는 게 뭐냐면, HBM은 되게 작거든요. 크기가.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용량이 좀 빠져요. 용량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HBM은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사람들이 항상 HBM 말고 옆에다가 다른 메모리를 놓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저는 아까 제가 잠깐 MIT 얘기를 했는데 저는 MIT에 슬론을 다녔어요. 슬론을 다녔는데 첫 번째 그 마케팅 클래스에 제가 들어갔더니 첫 번째 질문이 그 마케팅 선생의 첫 번째 질문이 야, 네가 물건을 많이 팔려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봐라. 아니 배우러 들어갔지. 내가 그거 배우러 들어갔지. 그죠? 그거 내가 알았으면 그거 왜 배우러 들어가. 그죠? 근데 답은 간단해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옆에 있어야 돼요. 옆에 있어야 되고 한 번에 갈 때 많이 팔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갈 때마다 있어야 돼요. 갈 때마다. 그게 마케팅의 기본이에요. 항상 옆에 있고
옆에 있고 바로 옆에 붙여놔야 돼요. 그 다음에 팔 때 한꺼번에 집어갈 때 큰 거 집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찾으러 갔을 때 항상 다음에 오세요가 아니고 있습니다로 꺼내줘야 돼요. 그거 제일 잘하는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코스트코. 코스트코 가면은 항상 있어. 내가 코스트코 가서 이제 그 뭐 두루마리 휴지 사러 갔어요. 항상 있어. 없는 경우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파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안 팔죠? 이따만하게 팔아요. 그리고 걔들은 코스트코는 언제든지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팔면 이만큼씩 팔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재고가 떨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갈 때마다 줘. 이제 그게 제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보면은 저희의 이렇게 조금만 더 돌려서 보다 보면 이런 것들이 저희의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교훈을 갖고 있어요. 제가 지금 AI로 설명을 드리지만 실제로는 AI가 아니고 마케팅에도 쓸 수 있고요. 제가 그래서 마케팅 이제 하고 있어요. 예. 좋습니다. 봅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HBM이 있고요. 그 다음에 DRAM이 있고요. 좀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왜냐 HBM은 충분하게 용량이 기가바이트 빠져. 그죠? DRAM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 여러분 뭐 SSD, 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생성을 할 수 있잖아요. 데이터를 생성을. 사람은 데이터를 생성하는 게 오감으로 하죠. 오감. 그죠?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그런 걸로 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은 저희한테는 있어야 돼요. 보통 아직까지는 휴대폰이 그런 역할을 많이 했죠. 지금까지 데이터를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애들이 휴대폰인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붙어 있어야 가장 훌륭한 AI 기반 그 플랫폼을 갖게 되고요. 우연히 아니게 사람의 머리가 가장 훌륭한 그 플랫폼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예. 그래서 이제 요거 아까 제가 25배라고 제가 샀는데 이게 예전에 만든 데이터라서 그때는 55배였어요. 많이 따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능과 전력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일단은 그 단순 비교만 해도 서로 비교가 되는 물건들이 아니에요. 물건들이 아니고, 그 다음에 실제 여러분 데이터 센터 한번 꼭 가서 보세요. 꼭 가서 보시면 정말 겁나 커요. 여러분들이 보는 코스트코의 한 10배쯤 되는 것 같아. 정말로 가서 보시면. 근데 그거 동작하려고 그러면은 들어가는 전력도 엄청납니다. 근데도 걔 하나가 내 머리 하나를 치워나지 못해요. 쫄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는 그게 저에게 주는 그 혜택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예. 이제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 자체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은 실제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 뇌하고 비교를 하면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건 똑같은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호의 법칙 한계 잠깐 보면은 무호의 법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어로 하면 stupid. 오케이? 니들 2년만 지나면 내가 너한테 주는 컴퓨터가 2배가 빨라져. 그죠? 아니면 값이 반이 돼. 라는 법칙을 충실하게 따라하고 있어요. 굉장히 충실하게. 2014년까지. 근데 2014년 이후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안 벌어져요. 그런 일이 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반도체 하나만 갖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전체 제가 계속해서 이걸 보여드리겠는데 요 녹색 위에다가 올려놓는 굉장히 다른 종류의 반도체들을 여기다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올라가는 부품들의 소통을 더 활발하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술적인 데이터인데 여러분들 거기까지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힘들었고 도무지 감당 못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파운드리에서 계속해서 트랜지스터를 더 작게 만드는 거는 안 되겠고 다른 방법으로 컴퓨터를 발전시켜야겠다 라고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뭐 이거 트랜지스터인데 트랜지스터도 이상하게 다르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물리 법칙을 적용해가지고 뭐 좀 더 좋게 만들어 보고 별짓 다 하거든요. 그래도 결국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요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이제 반도체 그 하나에 어떻게든지 많이 넣는 거를 신경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나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반도체 요 SoC 요건 구현이 된 SoC 4개에 HBM 8개 들어간 놈이거든요. 예전에는 SoC 하나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SoC 여러 개 넣고 HBM도 여러 개 넣고 그렇게 하는 형태를 많이 띄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크게 하나였는데 계속해서 쪼개면서 다른 것들을 많이 올려놓게 돼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패키징 여러분들 뭐 후공정 얘기 좀 들으실지도 모르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패키징도 많이 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뭐냐면 요걸 잘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든지 얘들을 가깝게 붙여야 돼요. 그죠? 가깝게 붙여야 돼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얘하고 얘를 가깝게 아무리 가깝게 붙여봐야 이게 제가 최고 가까운 거잖아요. 그죠? 여기 칩이 하나 있고 여기 칩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더 가까워지지가 않아요. 가깝게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쌓으면 되죠. 맞습니다. 쌓았습니다. 쌓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TSMC가 요즘 참 잘하는 그런 방식인데 쌓아요. 쌓고 옆으로 놓고 여러 가지 정말 창의적인 조합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되게 막상 보면은 별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제가 설명을 일단 드리고 그거 보고 다시 한번 저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만 먼저 얘기하시죠. 여기 여러분들 그 사진 찍는 거 아니면 이미지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요게 그 포맷이 있어요. 포맷. PNG라는 포맷이 있고 JPEG이라는 포맷이 있어요. 그죠? 근데 PNG 포맷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픽셀이 다 살아 있어요. 다 살아 있고 근데 이제 용량이 크죠. 용량이 크고 JPG는 자세히 들어보면 픽셀이 이렇게 뭉그러져 있어요. 뭉그러져 있고 대신에 용량이 작아요. 그죠? 이게 되게 굉장히 간단한 비교인데 사실은 이게 AI가 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여기 잠깐 제가 적어놨는데 옛날에 컴퓨터는 1 더하기 2해서 3 나오면 됐어요. 그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나오면 됐어요. 근데 1하고 2가 아니고 만약에 뭐 1 트릴리언 곱하기 뭐 2 트릴리언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겁나게 큰 숫자들이 이렇게 서로 더하기가 되고 곱하기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굉장히 정밀도가 높게 계산을 한 번만 하면 되는 게 컴퓨터였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 정보를 어떻게 인지하는지 잘 보시면 사람은 정보를 한 번 터치해 갖고 인지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 저 어렸을 때 텔레투비라는 그런 애들이 보는 애들용 쇼가 있었어요. 텔레투비 여러분들 보시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보면은 거기에는 텔레투비가 4마리 나와요. 4마리. 그 4마리가 정말 신기하게 똑같은 짓을 4번 해요. 각각 한 번씩. 그럼 4번째 저는 제가 저 짓을 했구나라고 깨닫는 거예요. 5살짜리도 4번은 반복을 해줘야 뭔가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정말 그래요. 사람은 이런 거 한번 봐도 이제 눈으로 보잖아요. 사람이 눈을 보는 걸 잘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피곤하거나 아니면 안경이 필요한 분들은 그런 거 경험이 많이 있을 거예요. 딱 보고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찌려보면 결국 보이죠. 글씨가.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여러 번 보는 거예요. 여러 번. 굉장히. 한 번 보는 게 정확하지 않지만 굉장히 여러 번 보고 그거를 제가 경험적으로 이게 이거구나로 판단하는 거예요. 실제로 AI가 그래요. AI는 사람이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따라하기 때문에
한 번에 인지를 해서 정보를 얻어내지 않고 인지를 여러 번 정확하게 하지 않지만 여러 번 많이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이제 제가 그 말씀 들었으니까 약간만 기술적인 걸로 갈게요. 아주 하이엔드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아주 하이엔드 컴퓨터들은 64빗 연산이라고 했어요. 이 빛이 높아질수록 정밀도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아주 옛날에 80년대 그 컴퓨터들은 8빗 컴퓨터였거든요. 근데 10년 전까지만 해도 64빗 컴퓨터 그 사람이 떴어요. 연산 계산을 이뤄냈어요. 근데 최근에 엔비디아나 아니면 지난번에 이제 백준호 대표 왔을 때 여러분 백준호 대표 그런 말 했는지 안 듣고 계는데 백준호 대표가 이런 말 했을 거예요. 이런 거 해요. 이게 뭐냐면 AI들은요 64빗 연산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16빗 계산하든지 8빗 계산을 해요. 이상하잖아요. 이거 80년대인데 50년 전 얘기인데 다시 일이 돌아가 버렸어요. 열심히 기술을 발전시키더니 다시 옛날 기술로 돌아갔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런 계산이 필요가 없고 난 됐고 난 사람처럼 학습할 거야. 그래서 사람의 학습 방법은 정밀도 높지 않아도 여러 번 학습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학습하는 방법 그게 하나. 근데 여기 PNG하고 JPG 예를 좀 잠깐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 학습한다. 정밀도 높지 않지만 여러 번 학습한다. 그 다음에 하나 또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구등분하는 사각형을 그렸어요. 저기 JPG, 당신이 JPG라고 생각해보세요. 요 빨간 놈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빨간 놈. 이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 전데 얘를 학습을 하고 싶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학습하는 거는 정확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 번 학습하면 되잖아요. 그죠? 학습하는데 주로 사람들이 학습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정보와 새로 들어온 정보를 비교를 해요. 그렇죠? 왜냐면 나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은 가장 쉬운 예를 들어오면 한국말로는 예를 들면은 책인데 영어로는 뭐야? 북. 그죠?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새로 들어오는 정보를 비교를 해요. 굉장히 AI가 사람은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생각하면 내 주위를 내가 둘러보고 저하고 나머지들을 비교를 해요.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게 JPG가 하는 일이에요. 뭐냐면 픽셀이 있잖아요. 이게 다 픽셀이에요. 픽셀인데 JPG 픽셀은 나는 하얀색인데 내 옆에 있는 놈이 하얀색이면 신경 안 쓰고 내 옆에 있는 놈이 까만색이면 신경을 좀 더 많이 쓰고 내 옆에 있는 놈이 회색이면 신경을 좀 덜 쓰고 그게 JPG가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자꾸 제가 말하는 게 어려워지긴 하는데 보시면 이 픽셀 입장에서는 내가 보고 비교해야 될 다른 픽셀이 몇 개예요? 8개죠. 8개예요. 그죠? 8개. 내가 비교해야 되는 대상이 8개야. 나는 내 주위인 8놈하고 나를 비교하면 돼요. 그죠? 자, 거기까지 알아들으셨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좀 더 어려운 기술적인 얘기로 들어갈게요.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요건 둡시다. 예전에는 요건데 요거예요. 요거. 컴퓨터의 가장 기본적인 연산은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죠. 그죠? 예전에는 컴퓨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내가 2개를 더하면 새로운 합이 나오면 끝. 그쵸? 이렇게 하니까 나는 정말 한 번 연산 끝내고 한 번 계산 끝내고 대신에 계산이 정확해야 돼. 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AI 모양으로 바꾸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내 주위하고 나를 비교를 해야 돼.
근데 하필이면 비교할 게 8개야. 이 경우 8개죠. 이거는 이제 JPG가 8개인데 MPG 같은, 그러니까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내 주기 8개 비교해야 되죠. 나하고 내 앞에 있는 놈하고 시간차로 비교해야 되죠. 비교가 겁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JPG가 압축 기술이라는 그걸 좀 설명해 줘요. 알겠습니다. PNG. 예. PNG는 사진을 그냥 찍으면, 그냥 사진이, 이렇게, 이것도 비트맵 이렇게 하면 좀 힘든데, 어찌됐건 픽셀별로 이렇게 그대로 박히는 거고, JPG는 그걸 압축하는 기술입니다. 압축하는 기술. 근데,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러면, 나하고 내 주위에 있는 놈들하고를 비교를 해야 돼. 라는 연산이 이거예요. 어떻게 쓰냐면은, 이제, 제가 그거 써볼까요? 갖다 칩시다. 이게 아까의 나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나는 아까의 나하고 옆에 있는 놈들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합을 만들어 놓는 게 나야. 새로운 나예요. 이런 방식으로 학습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요것들이 이 계산이 얘처럼 막 64빗 나올 필요는 없어요. 8빗이나 16빗이면 충분해요. 왜냐하면 나는 4번 학습하면 되거든. 4번. 이걸 한 번에 끝낼 거를 4번 학습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AI가 왜 메모리를 많이 필요하는지에도 또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요거는 이 계산을 잘 들여다보면, 제가 너무 기술적인 얘기 많이 하는데, 잘 들여다보면은 제가 C하고 D라는 그런 두 놈을 갖다가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계산한 다음에 A라는 놈만 던진 거잖아요. 그렇죠? 자, 가져온다 그랬어요. 가져온다. 그러면은 메모리 입장에서는요, 내가 저희 두 개에 있는 것들을 꺼내준 거, 리드한 거예요. 리드가 2개 벌어졌어요. to read. 그 다음에 한번 붙여서 던졌어요. 그쵸? 어떻게 된 거냐면 새로운 곳에다가 써준 거예요. one write.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to read, one write. 굉장히 클래식한 옛날 방식의 컴퓨터 모델이에요. 이런 거를 뭐 사람들이 폰노이만 모델이고 뭐 얘기하는데, 실제로 폰노이만 모델은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한 특허를 낸 뭐죠? 변호사의 이름인 거고, 실제로 그거의 방식에 의해서 하는 행동은 이거예요, 이거. 내가 2개를 집어와서 하고 던진 거예요. 그게 폰노이만 방식이에요. 근데 폰노이만 방식 얘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이고, 요건 잘 보시면 경우에 따라서 내가 8놈을 불러와야 돼. 8개 불러오죠. 그때 8개를 막 뭔가 해가지고 한 번 툭 던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8번 읽어요. 그래서 옛날에 컴퓨터는 2번 리드하고 1번 라이트하고 이거 계산 한번 하는데, 새로운 AI는 8번 리드하고 1번 라이트해요. 한 번 연산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얘는 3번의 메모리한테 가는데 얘는 9번을 가잖아요. 요거만 봐도 3배가 밴드위드가 커야 돼요. 주머니에 3배가 넓어야 돼요. 요거만 봐도, 간단하게 봐도.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얘 한 번 할 동안 난 4번 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곱하기 또 4번. 그래서 메모리 밴드위드가 엄청 커져야 돼요. 좀 엄청나게 커져야 돼요. AI 하려면.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 갖다 놔야 되고 주머니가 커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막 써놓은 건데, 뭐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저지요. 이게 작년에 제가 서강대에서 특강할 때 제 사진이고, 이게 그때 들고 있던
요것들 이제 이거를 아직 다 완성되기 전인데 이거 이제 나중에 결국은 이렇게 녹색칠 해가지고 만들어내면 요런 기판이 돼요. 요거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거 금입니다. 금. 예. 전체가 금입니다. 앞뒤로. 예. 예. 그리고 저희 삼성전기의 베트남 공장에서 만든 제품이에요. 요거. 예. 여기 베트남 분 계신다는 소리 제가 들었는데 여기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안 오셨나 봐요. 아닌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들고 있는 거고 요거 하나에 한 5만 불 합니다. 5만 불. 예. 5만 불. 그래서 이제 본래는 손대 묻히면 안 되는데 이게 묻혔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보시죠. 예. 다 돌려보세요. 예. 그리고 저거를 활용해서 정말로 AI 머신을 만들면 이런 모양으로 지금 보시면 SoC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들어가고 HBM이 12개짜리 요거는 요거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제품인데 제가 그냥 사진을 들고 왔어요. 예. 요거는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제품인데 요거는 SoC가 2개고 HBM이 8개짜리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요게 아마 지난번에 보신 이게 그 백준호 대표의 그 제품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만 백준호 대표의 제품이 이렇게 생겼어요. HBM이 4개고 그다음에 SoC가 하나. 잘 보시면 이 HBM들 약간 그 뭐죠? 정사각형 가깝고 이 HBM도 약간 길죠, 그죠? 요거들은 HBM2, HBM3.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그 기대를 갖고 강의 들으신지 모르겠는데 이제 HBM 모양도 좀 보여드리고 이제 그러네요. 실제로 그 삼성 메모리사에 있는 친구들도 이런 것들 실제 보는 경우는 되게 드물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방금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왜 밴드 그렇게 HBM이 필요한지 열심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람하고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예. 자, 여기 지금 링크들이 몇 개 있는데 링크들 중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하나, 2개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하나, 2개 정도만. Functionality continues to result in the increase in size of chips. To overcome limitation of the chip size, chips are broken down into functional dies and connected at the die level to form a system. Vertical stacking of functional dies enables significant leaps in speed, power efficiency, low latency, and small form factor. This new 3D innovation is completed through mature TSV technology with many years of mass production experience in microbump. XCube is the first generation of 3D IC wafer-level integration solution offered by Samsung Foundry. The X in XCube stands for Extended Interconnection Density and Extended Functionality. With XCube, system designers can enjoy greater flexibility to build custom solutions that best suit for their system requirements. Silicon demonstration of XCube has already been completed by stacking SRAM on a logic chip, freeing up space to pack more memory into a smaller footprint. Furthermore, Samsung is providing silicon-proven design methodology and flow for advanced nodes. XCube will continuously be utilized for advanced applications such as mobile, AR, VR, wearable, and high-performance computing platforms. The evolution of 3D IC solution XCube will be the solution for beyond Moore's Law. 네. 이 색깔이 그렇지 순금입니다. 24K. 예. 불순물 있는 거 못 써요. 안 좋아서.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잠깐 드렸는데 메인보드 이렇게 있죠. 메인보드가 이 앞에 장에 보여드린 것처럼 정말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SoC와 그 다음에 HBM을 모아서 하면 메인보드보다 얘보다 가격은 10배 정도 비싼데 성능 100배 정도 좋은 놈. 거기다가 크기는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놈이 아주 괴물 같은 놈이 나타난 거죠. 그죠? 너무 좋아하죠, 지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발전의 속도가 달라지는 그런 포인트가 나타났다. 예. 그리고 HBM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반도체를 쌓아가는 그런 모양인데 그런 것들. 삼성 정말 너무 잘하죠. 예, 삼성 잘하고 SK 하이닉스 잘하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돌아가면 로직이라고 하는 이제 그 CPU들, GPU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매직은 뭐라고요? 매직은 필요한 놈 옆에 갖다 놓는 거다. 그죠? 그리고 많이 쓸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람 뇌처럼 바꿔놓는 것이다. 예, 그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로직과 메모리가 같이 이런 기판 위에 올라오기도 하고, 예, 올라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잠깐 가시기 전에 아까 요거 제가 보여드렸더니 장관님께서 되게 재밌다고 말씀하셨어요. 요게 그 뭐죠?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 시스템에 그거 제가 떼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SoC가 두 개 들어가 있고 여기 메모리들이 옆에 붙어 있고 아직까지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테슬라 여기서 멈추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테슬라가 요 다음 거는 요즘에 신문에 많이 났던 그렇게 삼성 파운드리가 뭐 수주를 했다 이렇게 여러 다른 모양으로 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지금 그것들 때문에 다시 비슷한 데이터가 반복을 하게 돼 있는데 예전에는 HBM 4개, 2개, 4개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이 6개짜리예요. 6개짜리고 지금 막 나오려고 하는 게 12개짜리. 지금 제가 12개짜리 잠깐 조금씩 보여드리는데 요것도 보세요. 아까 이쪽으로 갔죠?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요거는 유리기판 아까 잠깐 말씀드린 유리기판으로 만들어진 12개짜리 HBM 12개가 올라가는 제품이에요. 예, 유리기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많은 제품들을 올려놓고 많은 그 반도체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그것들 효율을 좋게 만드는 게 지금의 발전 방향이고 그게 잘 돼야 아무리 잘 돼봐야 나를 따라오기 힘들다. 그렇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야겠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면 저는 이제 기판을 파는 사람이니까 기판용 자료를 좀 들고 왔는데 그런 거 하려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이 녹색놈들이 좋아져야 돼요. 좋아져야 되는데 그것들을 하려면 여러 가지 다른 이제 그 녹색놈들을 좋게 만드는 다른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파워 얘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열 얘기도 했는데 여기서 잠깐 보면은 이제 저희가 항상 고민하고 있는 많은 그 기술적인 난제들이 있어요. 그 난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요거는 파워 얘기예요. 점점 더 파워를 많이 쓰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의 아키텍처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빨리 가야겠죠. 빨리 유리기판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유리기판이 요게 제 손이고 우연히도 제가 이걸 들고 사진 찍은 거예요. 사진 찍었는데 잘 보시면 이게 유리기판 요걸 찍은 겁니다. 요거 이제 아까 요쪽으로 갔죠. 요쪽으로 가시죠. 예. 잘 보시면 여기 제가 이렇게 한 것처럼 유리가 있고 유리에 구멍이 막 뚫려 있어요. 그죠? 이 구멍에 나중에 이제 그 구리를 채워가지고 도통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으로 하게 되면 장점들이 뭐가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많은 일들이 마술처럼 벌어져야지 저희가 새로운 아키텍처를 만들게 되는데 아까 그 그림 제가 보여드렸죠. 이렇게 무얼슬로가 천천히 오다가 그 다음에 HBM 나타나서 이렇게 발전했다. 그죠? 제가 희망하기는 저렇게 유리기판 같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이걸 한 번 더 꺾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을 사용하게 되면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리기판의 특징이 뭐냐면 유리 자체는 부도체라 별로 그렇게 열 전달 효율이 높지 않아요. 근데 유리의 특징이 뭐냐면 되게 그 구리를 꽉 채울 수가 있어요. 뚫어놓은 구멍, 아까 제가 구멍 보여드렸잖아요. 뚫어놓은 구멍에 구리를 꽉 채울 수가 있어요. 보통의 이런 애들은, 보통 것들은 그 구리를 꽉 못 채우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채우는데, 얘는 이게 지금 구리가 꽉 차 있는 놈들이에요. 잘 보시면 싹 구리예요. 구멍에. 이쪽 구멍 맞지? 좀 보세요. 예. 구리가 차 있어요. 그래서 구리가 열전도율이 그게 가장 좋은 금속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꽉 차 있어서 굉장히 열전도율이 좋고요. 그리고 또 구리가 꽉 찼기 때문에 저항이 굉장히 낮아서 그 전력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데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리가 단단한 이것들 플라스틱 얘들은 이렇게 플라스틱이라서 열받고 막 그럼 휘거든요. 근데 유리는 안 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장점 때문에 유리 기판을 많이 쓴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게 휘는 것도 왈핏이라고 하거든요. 휘는 것도 덜 휘고, 그 다음에 전력도 덜 쓰고, 그죠? 방열,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근데 이제 유리는 아까 그 장관님 말씀하셨듯이 깨져요. 깨졌어요. 유리 기판. 제가 뭐 이렇게 자랑할 건 아닌데, 제가 파는 물건이 깨졌다 그래서 자랑할 건 아닌데 깨지기도 해요, 이렇게. 예, 보세요. 깨지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극복해야 될 기술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일들이 아니라면 확실하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사람들의 이제 지금까지의 판단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기, 삼성 그 패밀리들, 전기와 전자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려면은 이제 저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생태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직까지 이제 1학년이라고 제가 많이 들었는데, 1학년들은 이런 것들 많이 접하셔갖고 나는 어떤 게 하고 싶어라는 그 좀 비전과 희망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자, 다시 돌아가죠. 마지막 페이지 왔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하고 1시간 좀 넘게 한 1시간 15분 정도 쉬지 않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것들은 다 이제 아까 설명 충분히 드렸으니까 다른 것들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사실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으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제가 파는 물건들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여기 항상 좀 생각을 해주세요. 얘가 대체 뭐지? 얘가 나한테 주는 혜택이 뭐지? 라는 좀 생각을 한번 해줘보세요.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제가 여기 지금 보면은 약간 요 파란색으로 써놓은 것들이 있어요. 대화를 하는데 그 이제 기자나 작가 저희 계시잖아요. 그죠? 뭐죠? 뭐라 그러지? 5W1H죠. 육하 원칙, 한국말 육하 원칙. 육하 원칙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 나름대로 육하 원칙을 해본 거예요. 2W가 나왔고요. 1H가 나왔어요. 얘가 대체 뭐지? 그죠? 그 다음에 장관님이 말씀하신, 제가 요건 좀 스킵을 했어요. 소브린 AI를 설명하는 건 스킵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시 돌아오려고. 보시면, 여기에 저에 대한 저는 소브린 AI가 왜 저에게 중요한지에 대한 저만의 답이 있어요. 데이터도 내 거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해석도 제 거야지 제가 오롯이 우리들 삶의 방식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결국 저희는 예전에 인터넷 구글일 때는 걔가 그냥 데이터를 보여주잖아요. 가공한 데이터 보여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해석은 제가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해석된 데이터를 저한테 주잖아요. 그 해석을 구글에서 준 거란 말이에요. 구글이 저의 많은 시를 이미
걸러내고 있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구글한테, 미국에게 우리의 AI를 맡길 것이냐, 우리가 할 것이냐, 학교가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할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정체성과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지 써버린 AI가 아니고 나만의 AI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를 저는 던지고 싶고요. 그러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토론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존재를 드러내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학년이니까 막 지금 대학 들어왔잖아요. 지금 3월 달이잖아요. 들어오고 입학하자마자 3월이잖아. 얼마나 좋을. 저 이때는 뭐 그냥 공부 안 하고 놀 때인데, 그죠? 집에 안 가고, 그죠? 여러분들도 그러셔도 됩니다. 대신에 요 6화 원칙에 대한 거는 잊지 말고 꼭 한 번씩 이렇게 되짚어 주세요. 뭐가 됐든지. 그쵸? 오늘의 주제는 AI였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세요? 네. 뭔가 개인적인 좀 시장적인 질문. 말하십시오. 예, 예. 이게 HBM 사실 뭐 GPU가 지금 AI의 상징이 돼버렸지만 원래는 좀 개인의 컴퓨터에 들어가는 다양한 그 변수들을 하게 만드는 질문인데요. 이제 엔비디아가 개인용 GPU를 줄이는 거는 제가 그냥 장사라는 저의 입장에서는 다른 이유가 없고 GDDR을 구하기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줄이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사실은 이거죠. 이 GPU 제가 이제 우연히도 엔비디아에 이제 RTX 5060이 생겼어요. 우연히 어떻게 생겼어요. 가고 보니까 그게 한 5,000불 하더라고요. 근데 이만하고 정말 그거보다 더 비싼 GPU가 없거든요. 5,000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엔비디아가 이런 거 하나 갖다 팔면 10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거 더 팔고 싶겠죠. 예. 그래서 엔비디아의 이코노미 자체가 개인용 GPU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기업용 GPU를 하는 게 더 맞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요즘에 발생한 거는 그 메모리가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만들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 같은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핑계를 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 그렇지만 그 개인 AI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정체성 관계된 자기 정체성과 삶의 방식에 대한 질문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 AI 시장이 벌어질 거다라고 단언은 못하겠지만 그거에 대한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반 기술적인 기반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이렇게 추출해 놓은 그런 모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개인이 쓸 수 있게 바뀌면 이제 그것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응용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자기에게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그래야 AI가 이제 지금까지 보였던 잠재적인 폭발력을 실제로 시장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언제 벌어질지 모르겠고요. 벌어지려면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것들이 다 잘 동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리 박유나는 닉네임이 검인데 게임 산업 게임 개발을 게임 개발. 예. 그거예요. 게임 개발. 좋습니다. 게임 개발이. 컴퓨터 부품이나 예. 맞추면서 좀 골머리를 안 쓰다 보니까 예. 이런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AI 뭐 특이점이 없다 하는데 저는 더 길게 보면은 기업이 해내는 뭐 GAI가 해낼 수 있는 특이점이 오고 난 후에는 뭔가 개인들한테 들어오는 그 정보적인 혜택이나 그런 것들이 커지면서 뭐 개인이 가지고 있는 PC나 아니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뭐 처리 장치의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작아져서 효율이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개인들이 해낼 수 있는 능력치가 높아져서 뭐
2차 특이점이라든지 아니면 더 소형화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기술을 혜택을 받은 뭐 3차 특이점 이렇게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런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듣다가 생각이 났는데 그 최근에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엔트로픽이라는 회사 이제 AI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아는 회사인데 엔트로픽의 모델이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랑 되게 비슷해요. 엔트로픽은 거대 모델을 갖고 학습을 하고 자기들만의 그 추출된 파라미터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엔트로픽 소프트웨어가 갖고 들어와서 제가 쓰는 환경을 다시 재학습을 하죠. 재학습을 해서 그것들을 저만의 AI 머신을 만들어주는 게 엔트로픽이 요즘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클라우드? 뭐 그런 거, 예? 전 잘 모르겠는데. 예, 엔트로픽 클로드. 예. 그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스틸 엔트로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닫혀 있는 상태이긴 한데 그런 것들을 열 수 있으면 굉장히 큰 저에겐 도움이 많이 되겠죠. 예. 거미 학생이 질문한 거를 며칠인지 제가 기억 못하는데 우리 디백스의 김노건 대표가 오면 그걸 더 자세하게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거 하나 이제 이런 기판을 돌리려면 최소한 300와트, 예. 300와트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말한 개인용 더 작게 5와트짜리 칩을 만들어서 그걸 개발해 갖고 파는 회사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맞습니다. 지금 예. 성공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그분은 그 시장을 겨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시간에 또 질문을 하면 될 것 같고 예. 또 아까 여기 질문 네, 예. 네. 말씀하세요. 예. 먼저 강연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예. 제가 궁금한 거는 저는 AI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지 못하고 이제 조금 다른 사업부이긴 하지만 챗 GPT랑 제미나이에 관해서 저도 아주 그렇게 열성적인 AI 유저가 아니고 또 회사에 있으면 AI 못 쓰게 하니까 안 쓰긴 하는데 요즘에 이제 AI들 특징을 잘 보면 이제 AI가 저만의 플랫폼, 그러니까 챗 GPT만 해도 저를 학습하잖아요. 네. 저를 학습하면서 저만의 챗 GPT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밖에 깔려있는 챗 GPT가 아니고 항상 얘랑 같이 놀다 보면 얘가 내 거가 되고 저희 디지털 트윈이 되고 말아요. 디지털 트윈으로 만드는 것들을 요즘 많이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다른 AI 모델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약간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그 AI들이 저만의 것이 되는 순간이 오고 그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이제 그 새로운 상업적인 응용을 만들어내는 게 그들의 목적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게 마켓플레이스 됐든지 결국은 광고하고 마켓플레이스 커머셜일 텐데 그걸 어떻게 풀어내는지는 한번 봐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그런 것들 결국은 제가 예전에는 제가 프로그래밍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API 받아가지고 새로운 저만의 뭐 구글 맵 같은 것도 만들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 API를 얼만큼 풀어주느냐가 그들의 그 에코 정책이 되겠죠. 그러니까 API라는 게 이제 뭐 굉장히 간단한 건데 API가 말을 API라고 해서 그렇지 이거거든요. 구글 맵 예를 들면 좀 제가 쓰던 거니까 쉬운 거 같으면 이렇게 구글 맵에 이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뭐 예를 들면 그 프랑스의 와이너리들 추천을 해줘. 그 다음에 추천을 쭉 해주면 걔를 구글 맵에 뿌려줘. 그럼 그거를 구글이 해주진 않아요. 제가 API를 가지고 구글 설치 한번 하고 그거 받아가지고 구글 맵에 올리고 그거 가지고 제가 배낭여행 가는 거 뭐 그런 거 하고 그랬거든요.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을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그런 API들이 그 랭귀지 베이스로 풀렸기 때문에 챗GPT한테 야 저기 부르고뉴에 있는 와이너리들 나한테 추천해줘. 그리고 그거를 GPT 맵으로 바꿔줘. 예를 들면 GPT 맵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가장 거기에 맞는 나의 버스 그 노선 알려줘. 다 도와줄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들은 이제 그 사람들이 항상 연구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 그걸 쉽게 할 수 있는지 자기들이 이제 랭귀지 베이스로 말 베이스로 API를 풀겠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엔비디아가 개인용 AI 컴퓨터를
만들긴 만들었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팔리긴 팔려요 그게. 근데 얼마나 그게 뭐 소비자한테 반응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죠.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거 제가 하는데. 예. 삼성과 제미나이도 계속 AI 컴퓨터를 제작을 한다고 들었는데 예. 그것도 같은 레퍼런스가 아닌지. 뭐 그럴 수 있죠. 제가 삼성이 어떻게 얼만큼 하고 있는지 모르기도 하고요. 알아도 말씀드리기 힘든데. 예. 예. 삼성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희 회사 전략은 좀 말하기 힘듭니다. 예.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이제 차세대 플랫폼 말씀하셔서 유리 기판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게 지금 최신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근데 아직 상용화가 안 됐어요. 근데 저는 보면서 아까 그게 약점 중에 하나가 이제 깨질 수 있는, 벌써 이미 깨지고, 근데 삼성전기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개발을 하고 계실 텐데 지금 현재 이제 그게 판매가 되는, 아직 판매 전이긴 하지만 비용적인 측면, 효율적인 부분에서 어떤 재질이, 어떤 것들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뭐 기판은 기본적으로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에 이제 유리 섬유를 잘게 해갖고 막 해놓은 게 이제 이런 녹색 플라스틱이거든요. 근데 삼성 전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유리를 막 가늘게 뽑아 유리 섬유 뽑아갖고 그거보다는 이제 단품 유리로 가는 게 여러 가지 장점이 많기 때문에 삼성 전기 입장에서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대체할 재질이 있느냐 기판 입장에서는 뭐 사람들이 보통 생각을 많이 해왔던 거 아직도 연구를 하고 있는 게 그거죠. 세라믹이라고 뭐죠? 범랑이라고 해야 되나? 세라믹 그런 것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강화유리 같은. 이게 강화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화유리. 예. 유리 그러니까 코스트가 문제지 사실은 유리로 총탄이 안 뚫리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유리 기판으로 가장 큰 기본 동기 중에 하나가 이 기판들이 계속 커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리콘이 반도체가 작아지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집착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은 걸 얹으려면 얘가 커지고 단단해져야 돼요. 커지고 단단해지려면 유리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유리를 사용함에 있어서 뭐 집정률에 도움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양자 터널링 같은 거를 좀 예방을 해줄 수 있다 그런 쪽은 없나요? 양자 터널링까지는 모르겠고요. 집적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뭐 굉장히 AI를 모른다고 다 신청한 수강생들인데 굉장히 많이 하네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우리 박철민 상무가 SOC 뭐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이제 시스템 온 칩 여기서 SOC는 여기 SOC는 네. 여기는 없고요. 없구나. 그럼 어떤 여기 들어. 여기 SOC. 요거. 그러니까 여기 시스템 온 칩. 여기에 이제 옛날에는 이게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던 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집적해서 올리는 것. 이제 요런 그런 설명을 조금 더 우리 또 유튜버들을 위해서 뭐 예를 들면 또 녹화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플로팅 포인트 64, 플로팅 포인트 8 이런 것도 조금 그게 부동소수점 64거든요. 부동소수점 8. 그러니까 부동소수점 64는 과학용 슈퍼컴을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아주 정밀한 거가 필요할 때 정밀한 근데 플로팅 포인트 8 아까 8개 여기 8개 16 64 뭐 이게 그건데 그 8 플로팅 포인트 8은 이게 AI 전용 데이터 센터에 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88이 64. 그러니까 64개 플로팅 포인트 64를 쓰면 면적이 그러니까 플로팅 포인트 8을 쓰면 면적이 8배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의 그거 설명을 이따가 조금 더. 제가 따로 녹화하겠습니다. 네. 플로팅 포인트 64빗 연산은 부동소수점 64빗 연산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하게 되면 굉장히 정밀도가 높고 그 다음에 정확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반해서 AI에는 굉장히 많이 16빗이나 8빗 연산을 쓰게 되는데요.
64빛 연산에 비해서는 정밀도가 4분의 1, 8분의 1 정도 떨어지는데 대신에 저희가 그 컴퓨터를 만들었을 때 64빛 연산, 64빛 계산기를 하나 만들 때 16빛 계산기는 4개를 만들 수 있고요. 8빛 계산기는 8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의 그 연산 효율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사람이 그 현상을 인지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연산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됩니다. 이 냉전처럼 어떻게 뭔가 체급으로 KO되는 게임이 될지, 아니면은 서로 뭔가 그 AI라는 힘을 군사적으로도 이용을 군사를 이용할 수 있죠. 있는데 그거를 뭔가 핵무기처럼 그냥 서로 그냥 가지고 있는 억제력으로 작용을 할지, 아니면 좀 적극적으로 써서 뭔가 물론 옛날보다는 훨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엮여 있긴 하지만 핵무기는 파괴적이잖아요. 근데 AI는 생산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서로 견제하고 누르는 거를 발전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제 생각입니다. 결국은 이제 그 저희가 하는 대부분의 그 발전이 저희의 생산성을 올려가는 발전이었거든요. 그게 뭐 산업혁명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뭐 2, 3차 산업혁명도 계속 하면서 생산성이 확 올라가면서 저희의 삶의 방식이 바뀐 거였거든요. 근데 AI가 아마 그럴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근데 아까 이제 그 서로 그 거대 그 세력들 간의 다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보기에는 미국 위주로 AI가 발전했잖아요. 근데 가장 무서운 건 결국 중국이 아닐까. 왜냐하면 데이터가 많잖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동네는 이 저작권이라는 게 없어요. 그것도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 중 하나인데, 저작권이라는 게 없고 사람들이 프라이버시라는 게 없기 때문에 학습을 거짓무제한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큰 위협이 될 거예요. 미국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리 견제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중에 저는 수학은 철학으로부터 나왔다. 이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마케팅을 하려면 옆에 있어야 된다. 또 한꺼번에 많이 가져갈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가면 언제나 있어야 된다. 이게 3가지가 기본이다. 이거가 저는 오늘의 그 레슨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네, 박철민 상무님 감사합니다. 네.